My name is Susan Wilkerson. My husband is missing. Okay. And it's been about 3 hours. As a UFO whistleblower found dead. Camera showed Casillas walking a couple miles away with a backpack, and she was last seen. "39-year-old Matthew Sullivan. He died of an accidental drug overdose in 2024. 우리는 인류의 진보를 이끄는 과학자들이 안전한 연구실 안에서 보호받는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국가안보의 핵심 기술을 다루던 천재들이 연이어 실종되고 있다면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넘길 수 있을까요? 지갑과 핸드폰을 둔 채 산책을 나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들은 모두 인류의 다음 단계를 결정지을 금기된 기술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핵심 기술을 연구하던 과학자 최소 11명에서 많게는 14명이 한꺼번에 실종되거나 의문의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구체적인 기록을 보면 상황은 더욱 기묘해집니다. 2026년 2월, 미 공군의 은밀한 기술 개발을 총괄하고 미확인 항공 현상 관련 비밀 프로그램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던 윌리엄 맥카슬랜드 소장이 자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내가 외출한 단 1시간 사이 핸드폰과 지갑을 그대로 둔 채 권총 한 자루만을 들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Well, my name is Susan Wilkerson. My husband is missing. Okay. And it's been about 3 hours, and I have some indication that he must have planned not to be found. He's left his phone, he changed his clothes into I don't know what. I think he's on foot. All of our cars and bicycles are in the garage. I left for a doctor's appointment at about 11:10, and he was here at that time at the house. And I got back from that at noon, and he was gone. He turned it off and left it behind, which seems kind of deliberate because he's always got his phone. He has a smartwatch. I don't know if that's with him or not. Has he ever done this before? Never. Nothing even remotely like it. 이 기이한 패턴은 다른 이들에게도 반복됩니다. 29세의 젊은 핵 과학자 조슈아 르블랑 역시 개인 소지품을 모두 남겨둔 채 실종되었고 이후 전소된 차량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의 앤서니 차베스와 멜리사 카시아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자택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연구하던 분야는 핵융합, 소형 핵 추진체, 그리고 인류의 이동수단을 완전히 바꿀 새로운 패러다임의 추진력이었습니다. 이 모든 미스테리의 중심에는 반중력 기술을 연구하던 젊은 과학자 에이미 에스크리지가 있습니다. 2022년 6월 34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한 그녀에 대해 당국은 자의적인 선택에 의한 사고로 결론지었지만 그녀가 남긴 기록은 전혀 다른 진실을 가리킵니다. 그녀는 사망 전 영국 정보 장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만약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거나 약물을 과다 복용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면 그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라는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I started it as a public-facing persona to disclose anti-gravity technology through because I told Mark this. If you stick your neck out in public, at least someone notices if your head gets chopped off. If you stick your neck out in private, they will bury you. They will burn down your house while you're sleeping in your bed, and it won't even make the news. 이것이 바로 그녀의 데드맨 스위치였습니다. 그녀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 즉 보이지 않는 에너지 빔이 자신의 신체와 정신을 정교하게 공격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그조틱 테크놀로지 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존 물리학을 뒤엎는 구체적인 반중력 가설을 제시하던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자신의 연구가 기득권의 에너지 산업이나 국가 안보의 틀을 바꿀 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에이미 에스크리지가 주장했던 지향성 에너지 무기에 의한 공격은
실제 존재하는 기술입니다. 미 해군의 레이저 무기 시스템이나 공군의 고출력 마이크로팜 무기는 이미 고농축 에너지를 통해 목표를 무력화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실종된 과학자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 에너지 제어 기술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녀가 호소했던 급격한 피부 화상이나 극심한 두통은 정보기관 요원들이 겪는 아바나 증후군의 피해 사례와 매우 유사합니다.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 주파수의 에너지가 인체에 물리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에이미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전자기장이 시공간의 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진력을 넘어 인류가 통제할 수 없어야 할 차원의 문을 건드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흔적은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서도 정교하게 삭제되었습니다. 실종 사건들이 유독 집중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미 우주 방위 산업의 심장부라 불리는 엘라베마주 헌츠빌입니다. 나사 마샬 우주 비행센터와 육군 레드스톤 변기창이 위치한 이곳에서 최고 수준의 보안 등급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갑자기 연락처가 지워지고 자퇴 처리가 되는 등 시스템 밖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는 인물들이 이토록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은 일반적인 시스템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조차 접근할 수 없는 검은 예산 프로그램이 이들을 집어삼키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이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핵심 물리학자들도 비슷한 시기에 행방이 묘연해지며 전 지구적인 지적 자산 동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이미 에스크리지는 사망 전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것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기술을 숨기려는 그들과 공개하려는 우리 사이의 전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한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2026년 초 미 의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 확인 항공현상 관련 기밀 프로그램의 내부 고발자로 지명되었던 매튜 설리번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전직 공군 정보 장교였던 그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비인간 지성체의 기술 역설계 프로젝트에 대해 증언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청문회를 불과 몇 주 앞두고 그는 자신의 자택에서 유명을 달리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예기치 못한 약물 관련 사고였지만 평소 건강관리에 철저했던 그가 치사량의 약물을 오용했다는 결론을 주변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설리번은 에이미 에스크리지와도 접점이 있었습니다. 정보가 임계점에 도달하여 대중에게 노출되려 할 때마다 시스템은 가동되었습니다. 국가의 영웅이라 불리던 이들이 왜 사고라는 이름의 각본 속에서 사라져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과학자들의 실정을 단순한 정보전으로만 보는 것은 데이터의 절반만 확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본의 흐름을 추적해야 합니다. 에이미 에스크리지가 연구하던 반중력 추진력은 단순히 더 빠른 비행기를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100년 동안 인류가 의존해온 화석 연료와 거대 전력망 시스템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연료 없이 공중을 부양하고 무한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기술이 보급되는 순간 수조 달러 규모의 에너지 시장과 우주 항공 산업은 한순간에 그 가치를 잃게 됩니다. 실종된 명단에 포함된 인력들은 모두 이 추진력의 혁명을 연구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에이미는 투자자들에게 로켓 연료가 필요 없는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지만 그 직후 연구실의 자금줄이 막히고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식은 세상에 공개되기보다 특정 소수에게 독점되어야만 현재의 세계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냉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술적 봉쇄뿐만 아니라 이들이 실종되거나 유명을 달리하기 전 겪었던 공통적인 증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많은 과학자가 주변의 감시의 시선을 호소하거나 환청과 환각 같은 정신적 이상 증세를 겪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의 부작용 중 하나로 알려진 인지 타격과 매우 흡사합니다. 에이미 에스크리지는 사망 수개월 전부터 누군가 자신의 뇌에 직접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어떤 특정한 주파수의 마이크로파를 발사하면 그것이 사람의 귓속 조직을 아주 미세하게 진동시킵니다. 이때 뇌는 이 진동을 실제 귀로 들리는 소리나 목소리로 착각하게 됩니다. 즉,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데 오직 타겟이 된 사람만 자신의 뇌 안에서 울리는 선명한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SF 영화 같은 기술은 대상자를 고립시키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가장 정교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이들의 마지막 모습은 천재적인 지성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술에 의해 강제로 해체되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그들이 실종된 후 그들이 남긴 연구 결과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이미가 운영하던 연구소의 서버는 그녀가 사망한 직후 보안 요원들에 의해 압수되었습니다. 복구된 일부 데이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질량 제어였습니다. 이것은 중력을 조절할 수 있는 핵심 알고리즘이자 기존의 항공 역학을 완전히 뒤엎는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이 알고리즘은 현재 공식적인 과학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들의 연구를 유사과학으로 치부하며 기록에서 지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방부의 깊은 지하기지에서 이 기술들이 역설계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삶을 바꿀 수 있었던 위대한 지성이 공적인 영역에서 사라지고 오직 통제를 위한 비밀의 영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제 관점을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주도하는 주체는 어떤 특정 국가의 정부일까요? 전직 정보국 요원들은 정부 내에서도 이 프로그램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말합니다. 즉, 선출된 권력 위에 존재하는 그림자 정부 혹은 신부 국가의 개입 가능성입니다. 실종된 과학자들이 다루던 기술은 국가의 경계를 초월합니다. 반중력과 무한 에너지는 단순히 안보 자산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통제권을 결정짓는 도구입니다. 에이미 에스크리지는 사망 전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것이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기술을 숨기려는 그들과 공개하려는 우리 사이의 전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지적 자산 동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역사 이면에 또 다른 지배 체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금까지 에이미 에스크리지의 비극적인 사례와 실종된 과학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건이 우연의 일치일 확률은 통계적으로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를 단순한 사고라고 말하겠지만 기록된 사실들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워진 연구 데이터, 예견된 비극, 그리고 특정 분야에 집중된 실종 패턴은 이것이 의도된 삭제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에이미 에스크리지는 사망 전 동료에게 자신의 기록이 멈추는 것을 지켜봐 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바람대로 우리는 이제 그녀와 그녀의 동료들이 사라진 이유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잠시 가려질 수 있어도 그 진실이 남긴 균열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PD는 외계인이었습니다.